수영의 달인을 찾아서 수달. 자유형 중에 이렇게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건데, 50m 선수와 100m 선수가 이렇게 보면 수영이 좀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100m 선수와 200m 선수들이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그런데 50m와 200m 선수는 조금 차이가 나요, 스타일이. 200m 선수와 400m 선수도 스타일이 비슷해요. 근데 50m와 400m 선수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 보여요. 400m와 400, 800 선수, 1500 선수는 비슷해 보이지만 50m와 1500m 선수는 수영은 극과 극이에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스타일이 단거리 수영이냐 장거리 수영이냐에 따라서 수영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좀 초보자라기보다는 중상급자 또는 마스터급 이런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굉장히 좋으신 팁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초보자 때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누가 해주기보다는 자기가 자꾸 찾아서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자유형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는 나눌 수 있는데, 그 스타일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힙으로 돌리는, 힙으로 턴하는, 힙으로 드리븐하는 방식의 수영이 있고, 그리고 어깨를 돌려서 수영하는 방식의 숄더 드리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몸통으로 돌리는 바디 드리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느 영상인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 보텀이라는 코치가 올림픽 코치였기도 했는데 미국 코치인데, 그 코치가 올린 영상이기도 한데, 그 방법을 꼭 선수만이 아닌 일반인한테 되게 중요한 거고, 일반인들이 이 수영을 함으로 해서 되게 발전을 하고 좋구나, 몸에 오히려 상의를 안 입게 가리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터득한 거기도 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힙으로 돌리는 수영은, 힙으로 턴하는 방식의 수영은 장거리 수영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오리발 스노클을 설명드리고 제가 편안하게 수영을 갔죠. 네. 저는 힙 턴을 했어요. 힙 드리븐 힙 드리븐을 해서 힙으로 롤링을 하는 방식을, 어깨와 롤링을 같이 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죠? 거기서 속도를 좀 올리면, 보통 이런 힙 드리븐은 워밍업, 이지, 균형 자세 잡는 수영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선수들도 쿨다운, 웜업, 다시 컨트롤할 때 이 힙 드리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숄더 드리븐이라는 거는 속도를 어느 정도 올릴 때 주로 단거리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절제되어 있는 허리를 최대한 절제를 시킨 상태에서 몸을 어깨로만 롤링을 해서 어깨에 의한 물을 잡죠. 어깨에 의한 물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빠른 비트로 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속도, 레이트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힙 드리븐은 몸의 각도가 커서 돌아가는 속도도 길고 많은 거리를 가는데 장점이지만, 반면에 힙 드리븐으로 속도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숄더 드리븐으로 몸을 짧게 돌려서 속도를 내는 수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 드리븐, 그거는 몸통을 돌리는 수영인데, 그거는 주로 이런 영상 혹시 보셨나요? 박태환이나 펠프스나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전 유튜브에서 그런 펠프스 200m 영상을 혼자만 클로즈업 해갖고 찍은 영상을 봤는데, 그 선수 역시 처음 도입 단계, 중간 단계, 마무리 단계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는 몸 바디 드리븐으로 해서 몸통까지 돌리면서 한 10m 구간을 거의 물을 퍼올리듯이 수영을 해요. 이거는 그 수영으로는 오래 못 가요. 마지막에 젖먹다님까지 다 쏟고 나온다 이런 기분으로 마구 휘젓는 수영을 하죠. 그래서 그 바디 드리븐을
맨 마지막에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롤링이라고 하죠. 우리 롤링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뭐 바디 드리븐, 그다음에 힙 드리븐, 숄더 드리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이 사실 수영하실 때 이제 뭐 이렇게 나누어서 몸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 수영할 때는 어떤 거를 그 세 가지 중에서는 그래도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할까요? 되게 중요한 지적 같아요. 일반인들은 보통 선생님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계속 천차만별로 바뀌어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몸 돌렸다가 제자리, 몸 돌렸다가 제자리, 몸 돌렸다가 제자리. 제자리. 이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질문. 어디에 속할까요? 저는 아무래도 어깨만 이렇게 하니까 숄더 드리븐에 가깝지 않을까. 네, 숄더 드리븐에 가까운 수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힙으로 돌려주세요라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자리에서 어깨 돌리지 않고 초보자 때 팔만 돌리는 선생님도 계세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숄더 드리븐, 힙 드리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일반인들은 수영을 아름답게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길게 멀리 편하게 이렇게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힙 드리븐 형태 몸을 돌리고 팔을 돌아오는 동안에 내 몸은 계속 자세를 유지하고 팔이 들어가면서 반대 손 유지될 때 몸이 열리면서 팔 잡고 팔 돌아오는 동안에 내 몸은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 내 이 허리가 지금 전체로 돌아가 있죠. 허리가 돌아가면서 힙 드리븐 형태의 수영이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힙 드리븐, 숄더 드리븐, 뭐 바디 드리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이 형태에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지친다, 덜 지친다, 더 많이 지치게 한다, 뭐 덜 지치게 한다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나누는 것보다도 그냥 지금 사실 처음에 설명해 주신 그 동작들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아름답게 수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잖아요. 네. 어깨를 열어주고 그쵸? 팔이 좀 돌아가기 쉬워지고 그쵸?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쉽게 들을 수 없고 사실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하고 들을 곳이 없기도 하고 한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뭐 숄더 드리븐이라던가 네, 이런 힙 얘기들을 드리븐이라던가 하면 네. 다들 지루해 하실 수 있어서 되게 제가 이거를 쓸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안하게 가려면 허리가 돌아가서 내 몸이 돌아올, 내 손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세를, 체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반대로 손이 돌아올 때까지도 그 체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힙 드리븐에 가까운 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올리게 되면 누구나 힙은 아까 제가 50m와 1500m의 수영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걸 접목을 시킬게요. 50m와 100m는 스타일이 비슷해 보이는데 100m와 200m도 스타일이 비슷해요. 왜 50m와 200m 스타일이 좀 다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힙 드리븐 형태의 수영을 하지만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결과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 힙 돌리는 걸 조금씩 자제를 해요. 자제를 하고 나중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 힙을 자연스럽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어깨에 의해서 수영을 하는 숄더 드리븐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기차가 출발할 때 칙칙폭폭 가다가 점점 칙칙폭 빨라지잖아요. 네. 요즘에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질 때 내가 출발했던 자세를 최대한 지키면서 시작을 하고 우리 김예슬 선생님도 네. 선수 때 수영을 해본 운동량 중에 하나가 네. 프로그레시브라는 연습량이 있어요. 네네네. 그 연습이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고 말하자면 기아가 잘 몰려서 돌아가다가 프로그레시브라는 그 용어가 수영 용어인데 점점 빨리 해요. 그러니까 속도를 낮은 단계, 낮은 힘부터 점점 빨리 하다 보면 뇌 최고의 속도와 최고 힘을 쓰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그 구간을 더 넘어서기 위해서
그걸 이겨내고 조금 더 하는데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어? 그 선을 넘으면 그냥 퍼지는 네, 게 그죠. 아닐까요? 그 기아가 자동차로 치면 자전거로 치면 체인이 막 물려서 돌아가다가 갑자기 체인이 확 풀리면 어떻게 돼요? 헛바퀴 돌아가죠. 그럼 수영이 그때 확 퍼지면서 망가져요. 그래서 그 이 50m와 1500m의 차이가 그렇게 장거리 수영 형태로 시작을 해서 점점 빨리 하면 단거리 수영으로 바뀌고 마지막에 바디리듬처럼 마구 휘젓는 수영까지 가는데 그 단계선을 더 이상 못 넘으면 갑자기 기아가 팍 빠지면서 쾅 하고 퍼지는 거죠. 그렇죠. 선수들도 그런 훈련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많죠. 왜냐면 거의 극한 상황까지 몰아서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바디 드리블까지는 일반 배우시는 분들이 갈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네. 선수들도 거의 경기 마지막 정말 내 남은 힘을 다 쏟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거의 바디 드리블이라는 설명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블